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38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박종진이 마침내 첫 공개방송을 합니다. 1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일산 서구청 대강당입니다. 3호선 대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방청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방청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출연진은 조대현 위원장, 이준석 최고위원, 유재일 평론가, 그리고 저 박종진과 함께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까지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은 저희랑 애프터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9일 현장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 아침 지금 10시 35분을 지나 오늘 유재일 평론가가 몸이 좀 아픈가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회사에 일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술 먹었나? 아닙니다.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결석 처리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도 이번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 우리 당만 공개하면 안 되지. 옛날에 민주당은 어떻게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필리버스터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자유한국당 공격을 왜 해? 노래 부르고 울고 뭐 걔들보다 낫지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당이든 필리버스터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제 개인적으로 밝히고 오늘 새벽 0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결만 남았습니다. 선거법 표결. 선거법 표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결과를 보면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더 유리한 결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게 모릅니다. 지나보고 나서 다시 이제 결과 다 뚜껑 열어서 이게 만약에 진짜 연동형 원래 정상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표를 다시 계산해 보면 그때 땅을 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꼭 모의고사 성적표 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입시도 쫓아내는 사람이 대학을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근데 이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 공수처법이 또 통과되는데 이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고위공직자 관련된 모든 수사는 다 넘어가는데요. 야,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간박종기는 이준석 최고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우리 조대원 위원장하고 함께했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800명이 남았습니다. 15만까지 가는데. 이 800명을 빨리 오늘 내로, 죄송합니다. 80명. 80명. 주변에 이 80명만 하면 이제 15만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전도 운동 하듯이 좀 합시다, 우리. 네, 80명. 가서 형님 무슨 당원을 80명 모을 자신이 있어요? 형은 그 총파에서 할 때 당원 몇 명 모았어요?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하면 우리 300명. 당원 모집 하듯이. 300명? 네. 그렇게 선거 때 300명 모았으면 뭐 그 선거는 뭐 결과가 뻔했지. 주간박종진이 드디어 공개 방송을 하는데 1월 9일 목요일 날 원래 2시 반이었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일정이 조금 바빠서 2시 30분 앞당겼습니다. 오후 2시로 일산 서구청 대강당. 좀 이쪽에 와야죠. 일산 서구청에. 그날 보겠습니다. 아니 요즘 위원장. 근데 일산에서 조대원 위원장 욕먹던데 왜 절로 가? 욕먹으니까 가는 겁니다. 욕먹으니까. 뭐 욕을 바가지 먹고 있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저기까지 가서 봐야 돼? 노원구 올 때 오면 되지. 네. 아니, 일산 좀 와주세요. 내가 자, 그래도. 제주도, 부산, 아직까지 울산. 언론에서 안 나온 거 최초 공개할 테니까 좀 조용히 하고 있어요. 자, 공개.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자, 이준석 공개입니다. 이준석이 무슨 얘기하는지 자,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좀 저기 슈퍼로 띄워주십시오. 최초 공개. 이준석 최초 공개. 네. 아주 핫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저와 조대원 위원장이 달고 뛰게 될 로고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새로운 보수당 당 로고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나는 저 세모부터가 싫어. 나 세모 제일 싫어하는 게 세모야. 당신이 저 탈을 쓰고 있을 거야, 세모. 그러니까 어쨌든 자, 새로운이라는 글자를 형상화해가지고 로고가 나왔는데 그 색깔은 오른쪽에 하늘색, 그러니까 바른정당 계열, 한나라당 계열 색깔이 이제 선택된 것 같아요. 종진이 형은 달고 뛰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박종진 앵커는 갈라해도 안 받아줍니까 세보당에서?
아니 가려고 하진 않아요. 저는 좀 놔두세요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 많습니다. 예. 종진이 형이랑 한번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다 종진이 형을 좋아하는데 싫어하더라고. 저한테 싫어요. 그래요? 표현이 좋은데 그 표현 괜찮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을 만났어요. 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방송에서만 봤는데 네. 그분이 알고 그런지 모르는지 내한테 오면 손을 덥석 잡더니만도 우리 꼭 살아납시다 이러더라고. 함께 삽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의원님 화이팅 하세요 이랬는데 저분이 내가 헷갈린가 나를 아는 건지 알죠. 아니면 헷갈린 건지 여기 아니, 저기 이미 영입 명단에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보면은 발표 직전이야 지금 보면은. 자 언제 올 거예요? 뭘 언제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버림 아니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도 가면 못한 아니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지금 중용 받고 있는데 중용 그래요? 그 내부의 핵심 그 있잖아 이너서클이 뭔지 인사가 뭔지 요즘 최근에 경험하면서 내가 아주 이런 거구나 나도 빨리 투항할 걸 이렇게 이게 조대원 하면은 이제 언론에 대중적으로는 김세연 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보스가 날아갔는데 아직까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보니까. 저희는 조대원 동지를 영입하게 되면은 그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저기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정당을 하더니만 간보능만 늘었는지 영입하려면 조대원 와라 당당하게 아니, 당당하게 언론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쿡쿡 하는 쳐가지고 말이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네. 당당하게. 조대원 와라. 당당하게. 원하는 지역구를 말씀해 보시죠. 일산. 그 비례 1번 여자야? 아니 내가 요즘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 뭐야 진짜. 자 콜입니까? 네? 받았습니까? 어떤가요? 비례 2번. 와가지고 우리 유수의 인재들과 경쟁해가지고 뚜름 자신 있으면 뭐 하면 되지 보면. 아니 난 이 당에서도 지금 경쟁이 버거운데 그 당 가가지고 또 경쟁해? 아니 일산에 경쟁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집 밟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보니까. 김연아 의원이 근데 비례 그 사람 얘기는 왜 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박원순 일산의 박원순이지. 박원순이 지금 각 구마다 돌면서 무슨 설명을 한다며. 자기가 인싸가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고 당내 경선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3선 위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지역구 가가지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합법적으로. 심지어 우리 동네는 조희연 교육감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 당원협의회 현수막 형식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뭐 설명회 같은 거 하던데 댓글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 조대원은 가고 이준석은 한국당으로 와라 뭐 이러는데. 뭐 그래. 이걸 노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역시 머리가 좋아. 진짜. 내가 자유한국당이 이제 공천을 이상하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대구 동구를 한번 예를 들을게요. 거기 보면 유승민 의원이 동구 의리고 동구 갑일 유성걸 의원이었어요. 네. 유성걸 의원이 유승민계라 해가지고 그 사람 자르려고 어떤 사람을 공천한 줄 아세요? 고등학교 친구인 정종석 장관을 거기다가 동구에 박았어요. 갑에다가. 그러니까 네가 만약 정치하려면 가서 네 친구를 죽여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보면은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인정머리 없는 게 공천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유한국당 가라 그러면 아마 막 고향 정당하라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한 친구였나요? 네? 정정석 다 친구 같은 동기라서. 예. 동기라도 사이 안 좋은 사람 많잖아요. 뭐 그런데 뭐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서로 만나는 사이인데 거기다 내가 그렇게 공천을 하는 거죠. 이준석 자리에 조대원을 막는 거야. 아니 저번에 우리가 조대원 자리에 이준석을 막 카톡에서 이준석 최고가 나보고 이제 공천 잘릴 거니까 뭐 와라 이럴 때 내가 한 말이 있어. 나는 공천 잘리면 자유한국당 나 분명히 여기서 공인합니다.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는 당대표 출마합니다. 두 달 전만 해도 옛날에- 이런 얘기 하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했거든. 아니, 지금은 잘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 옛날에 나는 다음에 최고위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 출마한다. 당대표에 나가도 컷오프는 이제 안 당한다. 조대원은. 다들 나를 겁을 내니 국민 여론조사 돌리면 컷오프는 당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로 돌릴 거니 그래서 당대표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보수당에서 저를 영입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당을 바꿔서 우리 새로운 보수당 뛰어난 분들을 다 영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 구속됐습니까? 누가 온유라는 분이 아직 아니. 확정 안 됐죠? 조국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오늘 결정되죠? 근데 오늘 밤? 되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정보 들어왔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우병우 수석은 구속될 만한 사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 번째 이제까지 끌고 가서 구속을 시켰거든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직권 남용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정무적 판단이다라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그런데 그동안 직권남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구속됐어요? 아니 원래 직권남용이나 배임 이런 거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혐의들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지만 우병우 수석 구속시켰으니까 조국 수석도 구속돼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조윤선뿐만 근데 아니라 이게 다 구속됐죠. 그게 이 법원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가 봤지만 영장 판사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오묘한 판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네. 조국 전 장관의 운명. 자, 여기는 구속되어야 하는데 안 될 것 같다. 첫 판에는 우선은 안 되게 할 것 같고 이번에- 검찰이 두 번째 세 번째 때리면 해줄 것 같다. 이런 그러면 생각을. 구속 뭐라고 합니까? 유예라고 합니까? 예,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예정된 구속. 아, 예정된 구속. 나중에는 구속될 것이다. 네. 자, 우리 조 위원장은 저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준석 최고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구속 안 되겠네요.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 내가 조언을 들어보니 그 우병우 때도 3번인가 해가 네. 됐다면서요. 네, 세 그래서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은 반드시 구속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직권남용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뭐 언젠간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러나 저는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네. 왜냐면 두 분이 안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생방송문 검찰이 야, 니들 생각 반대로 갈 거야. 왜냐하면 우병우 전 검사장은 검사장 해본 적이 없죠. 참, 전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 부분에 철저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교수 출신, 교수하고 이 현역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신방과 교수하고요, 방송국 PD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 측에서 볼 때 우병우는 두 번을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분은 너무 흠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증거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건 구속된다. 아니 근데 이번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국 장관이랑 더 해가지고 원래 백원우 씨까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몰랐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검찰 쪽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사실 저는 백원우 비서관을 같이 넣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국 장관만 넣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봤듯이 약간 살라미 같이 하고 이번에는 기각도 될 수 있다는 걸 검찰이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럼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계속 공격할 거 아니에요. 뭐 봐라 이번에도 또 억지로 지금 망신주기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렇게 좀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검찰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지금 한가 이게? 아니 홍철호 울산시장의 명언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 잘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예수님 한 말인데 성경에. 아, 네, 송철호 성경에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진리가 뭐 그때 뭐 두 가지 뭐 이상하게 눈 오면 지금 쓸어서 뭐 하냐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기라 뭐 이래가지고 빨리 진리 말하시고 자유로워지시라고 내가 괜찮게 계속 얘기하는데 감옥 안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안할 수 있다. 예. 얘기 많이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밖에서도 불안한. 그래서 차라리 맞고 나는 게 편할지도 몰라.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교수직 직위 해제할 수도 있다. 해야겠죠. 그리고 수업을 지금 뭐 개설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때 강용석 변호사한테 그때 강용석 의원한테 그때 고발당했죠. 고발당하니까 와 내가 살다가 진짜 검찰도 가보는 걸 하면서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던데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조국 그 장관이 자기는 지금 강용석 변호사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진짜 검찰이랑 싸우고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하고 둘이서 절친됐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고발이었지. 아, 그러니까. 지금은 친해요? 엄청 친하죠. 친한 정도가 아니라 맨날 여러분. 둘이서 술 먹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종진이 형도 와 그래서 셋이서 술 먹고 그랬지. 근데 저는 여기 못 깹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마피아들 카르텔이 있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여기에. 그래서 인싸가 아니라는 거죠. 강적들 카르텔이죠. 아, 강적들에 나왔던 사람들 좀. 우리가 서로의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끈끈끈한. 저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원래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지소미아 판단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계속 유예하고. 그런데 3월 있는 말에 판단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더 그러니까 연기한 거죠. 많은 국민들이 홍보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 진짜 두들겨 팰 수 있는데 한 달만 봐준다 뭐 이런 거였거든 느낌이. 그런데 한 3달 더 봐줄게 이건 뭐예요 보면은? 한 달이나 50보 100보니까 조금 더 기회 주고. 나는 지금 이거- 더 분위기 좋아지니까 어. 지소미아 내가 볼 때는 폐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3월 말로 그걸 공교롭게 연기한 건 뭐냐면은 3월 말이 돼도 4월 총선 전이잖아요. 뭐 한 건 하려는 거지 또 이제. 아,
그러니까 이게 야, 해석을 이렇게도 그러니까 하는구나. 날짜 잡는 게 전부 다 선거에 이제 그 라인업 돼 있는 그런 일정을 잡거든요. 그때까지 또 이상한 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사실 아니 나는 정권 잡아가지고 진짜 정권 내내 이렇게 선거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도 진짜 처음 봤네 진짜 보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뭐냐면은 당에서 하도 오히려 뭐라 그랬던 게 뭐냐면은 아니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사회 들쑤셔놓고 담배세 인상한다 그래가지고 일반 대중 흔들어 놓고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여당에서 엄청나게 반발했었어요. 제발 그런 거 뭐 대단한 퍼주기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건 좀 선거 시기랑 맞춰보자 이렇게 했는데 저 실제로 상계동에 보면요 주공아파트단지가 1단지부터 19단지까지 있거든요. 그중에 제 지역군 16단지까지인데 15단지가 공무원 임대 아파트예요. 그런데 진짜 그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나가지고 표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옆 단지에 비해 가지고 바로 옆 단지에서 한 3대 5 이렇게 나오는 곳이라면은 거긴 2대 7 나오더라고 진짜 보니까. 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무원들은 그 제도에 민감했었는데 그러니까 단지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거에 이런 정책 하나가 영향을 많이 주는데 박근혜 때는 너무 안 해가지고 오히려 열받더라니까요. 공무원 가족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몇 백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100만 공무원이니까 한 400만 되겠지 뭐. 예. 왜 한 500만 가까이 모를 줄 알았지. 왜냐면 직계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까지 치면 500만 가까이. 택시 기사는 몇 명일 것 같아?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20만? 대충 25만 정도 26만 네, 정도 되거든요. 26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100만 택시 가족이에요 보면. 네, 100만 택시인데 공무원 관련된 게 한 500만 명 됩니다. 근데 100만 택시 가족 대부분이 박종진은 좌파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 뭐 괜찮아요. 절 좌파라고 해도 영광이죠. 파가 없는 게 더 문제지 뭐. 근데 이제는 저도 좌파 좌파란 우파란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거부감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라고 낙인 찍으면 그 말하는 사람을 쟤는 좌파야, 쟤는 우파야 이렇게 그 사람이 있잖아. 더 이상해. 그 사람을 욕해 사람들이. 내만 보더라도 내가 안보나 외교 분야는 참 그 사실은 성격대로 다 성질대로 다 하면 극우야 극우. 북진 통일 고토 회복. 근데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정진영 늘 좋은 사람. 내가 훈련 받아서 그 정도로 나가는 건데 사실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은 조대원은 상당히 좌파 정책이거든. 저쪽에서 내보고 얘기하기를 유재일보다 조대원이가 더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그러면 일산 구민들이 말하는 게 맞네. 보니까 맞지. 조대원은 좌파다. 좌파. 근데 그 일산 주민들, 구민이 아니고 네. 일산 서구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 사람들 일산 서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 몇 명, 208명이 조대원 잘라라 그러면서 서명해가지고 우리 당에다 제출했거든. 근데 우리 당은 조대원을 도리어 특위위원으로 중용해버리잖아. 왜?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하거든. 왜 음주 운전했던 시운을 징계하느냐? 자당이면 감싸줘야지. 그만해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지겨워 음주운전. 난 그래서 얘기한 게 음주운전 한 적 있어요? 아 없어. 그래서 없는데. 꼭 음주운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기분 지금 한 나빠하더라고. 10번 정도 얘기하니까. 아니 내용이 그래 나온다는 거야. 음주운전은 버릇이에요. 습관. 자, 하여튼 뭐 저는 시장 경제를 사랑하고 재산권 보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좌파적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복지를 원해요? 네? 무슨 아니 복지? 저는 선택적 복지가 기본적인데 그래도 우리가 능력이 되면 보편적 복지 최대한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복지의 기여자입니까 수혜자입니까? 저는 기여자입니다. 자신감. 그럼에도 복지 확대를 원합니까?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럼에도 복지 확대를 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는 확대돼야 되는 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게 전형적인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좌파 중에서 분류를 나누면은 강남 좌파. 아 진짜 그만하시고 뭐 분류 같은 건 모르고 지역구 나는 소파였잖아. 딱 이 강남 좌파적 마인드. 아니, 나는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다 내고 복지 확대 된다. 근데 정작 5월달에 세금 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 복지는 저는 찬성하는데 선택적 복지인데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우리 여력이 된다면 해야 된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릴 때 신림동에서 자라가지고 은평구에서 애들 키우고 살다가 강남 한번 그만하세요. 출마했다고 강남 좌파가 되는 걸 그만하세요. 보면서 사람이 네. 참 인생 뭐 무상하다. 강남 우파든 강남 좌파든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강용석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그 연예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라 이게 그러냐? 이렇게 이게 김건모 씨 사건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예. 아니 그게 뭐냐면 강변이 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폭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닌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2014년, 15년은 강용석 변호사가 연예계에서 핫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진영 소득이 한 3-4배 벌었어요. 그때 보면은. 그럼 서너 배 더 벌었죠.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종진보다 3-4배 단가는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껏 해라. 거기가 단가가 셌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진영이랑 더블 MC를 봤는데 단가가 한 2배 차이 나고 그랬어 제가 알기로는. 같은 방송에서 더블 MC를 봤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2배는 아니고 1.5배죠. 아 그래. 그래서 강변이 딴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럼 자기만 먹고 즐겼냐 그게 아니라 많이 또 재투자를 했어요. 연예계에 이렇게 막 사람들 술 사고 이렇게 막 하는 것 때문에 인심이 후하다고 소문 나가지고 돈 잘 썼죠. 연예인들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강변에게 또 연예인들이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친했던 연예인도 많고 뭐 법률적인 상담도 있겠지만은 말을 워낙 재밌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예계 정보를 진짜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맥들이 생기고 이런 정보력이 좋은 건데 뭐 요즘에 이제 폭로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연예계에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는 뭐 그것보다 센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연장선상에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이준석이랑 강용석이랑 둘이 장학 퀴즈 나가면 누가 이길까? 강변이 이길 거예요 보면은. 강변 이겨요? 그러니까 그 강변 아니야. 이준석이 이길 수도 있는 이준석. 아니 그러니까 딱 왜 나는 안 물어봐? 아니 너는 안 되고. 형님 세대가 하나 너랑 나랑은 안 돼. 그러니까 하나 차이 나는 세대인데 여기는 약간 과학적이고 네. 약간 이과 쪽 그래서-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에 문과적 성향을 엎은 거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너는 너랑 나랑은 아주 여기 못 낀다니까. 내가 있잖아. 너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났고 사실 나도 좀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 근데 강용석, 이준석 만나고 나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나를 만나보니 확실히 아니지. 너는 나랑 같은 거야. 우리는 그러면 그냥 육사 고대 이 형 나도 정도고 뭐 좀 잘하는 여기는 서울대 중에서도 탑이고 서울대, 탑이야. 하버드. 가면 강용석 변호사 그 동기들 중에서도 탑이에요. 그럼 형하고 내하고 뭐 준석이도 그 과학고 나왔지만 이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좀 달라. 우리는 유윈. 우리는 하여튼 그렇지만 이빨로는 형을 못 따라가. 우리는 이게 귀가 좀 어두운 데다가 목소리 크니까 내가 이제 끼려고 해도 안 돼. 자기는 귀를 닫고 막 이렇게 문희상호 비슷해 문희상호. 아마 우리 조대원 형님이 강적들 그 판에 한번 초대돼가지고 방송했잖아요. 난 확신한다. 한 마디도 못했고 그렇죠. 한 마디도 못 한 마디. 강변한테 혼나고 혼나는 분량도 편집. 나도 말을 못해. 이게 정신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박학다식하고 적당히 말빨이 있어가지고는 한 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웃기는 거로는 이봉규보다 웃겨야 되고 그러니까 박학다식한 거로는 강변보다 박학다식해야 되고 성질 내는 거는 김갑수보다 성질 더 잘 내야 그럼 되고. 결국 뭐라도 하나 있어야 돼. 뭐라도. 그럼 결국 거기서 밀려가가 여기서 이제 번데기가 주름 잡는 아, 거만. 그래서 나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아, 던졌지. 질문을. 그리고 그래서- 나는 정리하고 형 그러지 마! 막 그래서 그때 많은 막 싹싹 치고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그렇게 빨리 하냐 이렇게 얘 했는데 굉장히 빨랐어. 딱 나에게 주어진 20초 동안 내 걸 끝내지 않으면은 바로 치고 들어와. 바로. 아. 그러니까 이게 숨을 쉬면 안 돼. 숨을 한 번 쉬면 바로 들어와. 그러니까 나는 나 말하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내가 성질 내고 내가 그랬거든? 어린 나이에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난 빨리 하고 치워야지. 그런 거 약간 그런 영역. 나는 말을 빨리 하면 꼭 일본 말 한 줄 알아. 응? 경상도 애들이 수학여행을 갔어. 수학여행 기차 타고 하도 떠드니까 서울 옆칸에 있던 서울 애들이 시끄럽다고 가서 좀 조용히 시켜라 이런 거야. 그래서 가서 애들이 좀 조용해라. 여기 너희들만 뭐 있냐 이랬거든.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어 경상도 애들이. 이카이 마카다 니카이가 딱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걔가 딱 오더니만 서울 친구들 보고 하는 말이 봐 일본 사람이잖아 이랬대. 안 하고 이카이다 마카 니카이가. 여기 이 칸이 전부 다 니네 칸이야. 그래. 강적들 내가 거의 한 200회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어이없고 황당하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박철원 장관이 방송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책을 얘기하는데 작가가 이제 그분 자서전 비슷하게 그 책을 읽어보려고 그 어디 청계천에 중고 서적에 사왔는데 앞에 보니까 박종진 씨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었어. 내가 그걸 중고방에 판 거야. 그러니까 종진형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하지 내가 봤을 때는. 황당한 거지. 예. 깜짝 놀랐어. 그것도 가영석이가 갖고 있다가 네. 용석이가 딱 뭐야 이거 하면서 나도 너무 황당한데 그게 나한테는 일부러 한마디도
촬영도 안 하고 비밀리 했더라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럼 좀 보고는 부끄러웠겠다 그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전국적 쪽팔림이지 진짜. 책을 선물해 내고 그날 팔아먹었어. 그걸로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방송 내보냈죠. 그걸. 당연히 내보내야지. 그래서 박찬원 장관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럴 수 있는. 근데 아까 뭐 최초 보고라는 게 저 로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로고. 예. 아 진짜. 아주 뭐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줄 알았지. 아니 왜 새로운 자, 로고 나왔.